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가 서가산입니다. 네, 오늘도 한번 위키를 읽어보려고 이렇게 방송을 켰는데요. 오늘의 알찬 글은 브리트니 스피어스고 오늘의 좋은 글은 희박한국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보다 좀 더 재밌는 게 없을까 보다 보니까 이 아래에 이런 정보가 있어서 이거 한번 해보고 싶네요. 만약 당신이 오이를 쓴맛 때문에 싫어한다면 그것은 7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어느 유전자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자, 오이 싫어하시는 분 한번 손. 네, 하나, 둘, 셋, 네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어렸을 때 그 짜장면에 채썬 오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거 걷어내고 먹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오이를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이 뭐 그렇게 싫어하진 않는데 오이를 먹을 때 이렇게 쓴맛을 느끼는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것이 7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어느 유전자의 영향 때문이라는 재미있는 정보가 있네요.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TAS2R38 이것이 그 유전자인가 봐요. TAS2R38 이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네요. 이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맛 수용체 38호를 결정하는 단백질 생성 유전자이다. 제가 인문학 출신인데 이런 거 읽으면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이런 과학적인 정보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글 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피해가지 말고 읽어볼 수 있을 때까지 읽어보도록 합시다. 혹시 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쪽 전공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잘못 말한 것들은 조금 시정해 주시고 정보도 올려주시고 그래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7번 염색체에 유전자가 발견되는데 맛 수용체 38호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마 TAS2R 두 번째 맛 수용체의 38호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쓴맛 수용체인 것 같습니다. 보면 이번 맛 수용체 38호는 입과 소화기관 안에서 쓴맛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용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보시면 우리가 맛을 느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혀에 보면 미뢰라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혀에 그 어떤 맛을 수용하는 수용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자물쇠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쓴맛이 이렇게 분자 형태가 딱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용체, 그 자물쇠에 열쇠가 딱 결합하는 거예요. 쓴맛을 분자가. 그래서 딱 맞아서 찰칵 열리면, 그러면 거기서 전기적 신호가 발생해서, 이건 쓴맛이다. 뱉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뇌에 신호를 줘서 뱉게 되는 거죠.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쓴맛을 내는 그런 식물을 딱 먹었다. 근데 그게, 보통,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식물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물질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쓴맛을 딱 했을 때 동물한테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탁 뱉도록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7번 염색체 안에 있는 그 2번 맛 수용체 38호를 결정하는 이 유전자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쓴맛의 정체는 수용체 작용제인 수용체 작용제가 뭔지 봅시다. 이거는 생체 내의 수용체 분자에 작용하여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 등과 비슷한 기능을 나타내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것은 열쇠라고 보면 되겠죠. 수용체가 자물쇠라면 수용체 작용제는 열쇠. 그래서 뭐 페닐티오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카바마이드, 프로틸 티오 유라실, 고이트린, 메티마졸, 시그닌 등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열쇠라고 그러니까 쓴맛을 내는 물질들인가 봐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수용체에 딱 결합하면은 쓴맛을 느끼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변이 TAS2R38을 가진 사람은 PTC나 PORP와 비슷한 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성분을 간편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중에서 TAS2R38이라고 하는 그 유전자의 변이가 나타난 사람들은 쓴맛을 더 예민하게 느낀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이, 호박, 서양 호박, 주키니죠. 콜로신스 같은 것 등의
이와 화학적 구조가 유사한 쿠쿠비타신이라는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거 PTC나 PROP와 비슷한 물질이니까 쓴맛을 이제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이 유전자에 변이가 생겨서 이 오이에 더 쓴맛을 다른 사람보다 예민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 변이를 가진 사람은 오이나 호박에 대해서 쓴맛을 느끼고 싫어하게 된다. 특히 그래서 오이의 역겹을 느끼는 것은 오이 혐오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여러분 재밌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 또 재밌는 게 보시면 그 소믈리에들 있잖아요. 소믈리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소믈리에가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실런가 모르겠는데, 요즘에 많이 그래도 유명하죠. 소믈리에가 뭐냐면 그 와인 같은 거 마시고 와인 감별하고 또 뭐 그거 와인 서빙하고 이러한 것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소믈리에라고 하는데, 소믈리에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미각이 굉장히 발달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둔감할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굉장히 민감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사실 그 쓴맛을 유난히 그 와인에서 그 쓴맛을 유난히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 아주 민감한 사람들은 소믈리에를 하기가 어렵대요. 왜냐면 그 쓴맛을 너무 심하게 느끼기 때문에 와인에 대해서. 그래서 마시기 싫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슈퍼 테이스터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각이 너무나 발달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게 많대요. 예. 그런데 소믈리에들은 이제 그렇게 민감한 그 혀를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 민감한 혀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와인 자체가 맛있는 걸 못 느끼게 되니까 그 와인을 마실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실은 둔감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쓴맛을 유난히 강하게 느끼는 유전자가 7번 염색체가 변이를 일으키면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현대 과학이 밝혀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참 너무 신기하죠. 예, 이렇게까지 과학이 발달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뭐 어떠한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특정 유전자의 어떤 변이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밝혀질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예. 바로 그런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유전자학, 이런 분자 유전학이 발전할수록 우리의 많은 어떤 그러한 성격이라든지 외모, 어떤 질병에 대한 취약성 같은 것들이 유전자와 연관이 있다는 게 굉장히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로 끝으로 하나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헌팅턴 무도병이라고 있어요. 헌팅턴 무도병이라는 건 뭐냐면 몸이 막 그 근육이 갑자기 이렇게 그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많이 나와서 막 몸이 덜덜덜덜 떨리는 현상이에요. 예, 그래서 무도병, 춤추는 병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었는데, 지금 현대 과학에서 헌팅턴 무도병이 정확히 몇 날, 몇 시에 발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유전자학이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헌팅턴 무도병은 30세 이후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충분히 살아서 자손을 낳을 확률도 그만큼 높죠. 그렇게 해서 그 유전자가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는 헌팅턴 무도병이 발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전자를 조사해 보면 몇 날 몇 시에 이 유전자가 켜져서 헌팅턴 무도병이 발병할 것이다까지 예견할 수 있는 지금 그런 단계까지 유전자학이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되게 섬뜩하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헌팅턴 무도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유전학자들이 한테 가면 내가 당신에게 몇 날 몇 시에 그 병이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고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과학의 힘이라는 게, 예측력이라는 게 대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 좋으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